안녕하세요. 오감만족 김다영입니다. 저는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결국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관련 주변국들도 피해를 보고 있고 또 우리 시장도 버티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오늘도 저희 오감만족과 함께 시장 꼼꼼하게 체크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목 상담 접수 방법 지금 바로 안내 도와드릴게요. 카카오 플러스 친구 오감만족을 친구 추가해 주시고요. 고민 종목, 매수가와 비중, 마지막으로 매수일까지 이렇게 4가지 남겨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오감만족에 오는 숫자 5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 오감만족의 고민 해결사 모셨습니다. 최현우 전문가님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미중 무역 분쟁이 점점 관세 힘겨루기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내달 1일부터 600억 달러 규모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죠. 네, 시장이 좀 악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쯤 되니까 미중 무역 분쟁이 왜 시작되었고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오늘 정리를 좀 한번 해볼까요? 네, 미중 무역 분쟁이 말로는 많이 듣고 네. 뭐 기사로나 뭐 뉴스로나 아니면 증시의 상황이나 브리핑으로 여러 가지 들었을 거라고 전망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한번 전체적인 흐름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싶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특히 미중 무역 분쟁 협상이 최근에 요 며칠간의 국내 시장을 비롯해서 세계 증시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망가뜨려 놨죠. 쥐고 흔들고 있죠. 예. 네. 한번 잠깐 차트를 잠깐 보면은 네. 미국 시장을 한번 어제 시장을 보도록 할게요. 네. 매핑으로 보는데 어제 시장이 지금 이게 미국은 빨간색이 하락인데 애플이 5.8% 빠지고 많이 뭐 빠지네요. 아마존이 3.5%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가 이런 날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러게요. 간만에 네. 큰 조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상승이 아니고 다 하락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거의 네. 하락이죠. 이런 부분에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오늘 주가는 어떻게 보면 조금 그나마 좀 예상보다는 좀 덜 빠지고 있습니다. 네. 시장 종합으로 보더라도 지금 중국 증시의 개장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크게 밀리지 않고 오히려 약세로 출발한 시장이 반등세를 보이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과 함께 추가적인 내용이 함께되고 함께 있고요. 네. 최근에 기관계 매도세가 굉장히 심했는데 오늘 간만에 기관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MSCI 편입 지수의 조정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이탈이 체크되는 가운데 네. 이러한 부분이 시장에 어떻게 보면 저는 하루하루를 시장을 보기 때문에 좀 단시각 어떻게 보면 조금 시각이 좀 좁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런 면에서 한번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미국이라고 한다면 미국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부의 나라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나라, 그렇죠. 가장 어떻게 보면 강한 나라라고 네. 뽑을 수 있는데 네. 이 미국이 어떻게 보면 세계 최강국을 계속해서 군림하고 있으면서 네. 미국이 뭐 세계를 도와주고 뭐 세계 수호자다, 뭐 팍스 아메리카나 이런 거를 계속 주창하고 다녔는데 그렇죠. 미국은 서비스 분야의 엄청난 흑자, 예를 들어 뭐 우리가 마블, 네. 어벤져스 보지 않습니까? 이런 걸 그쵸. 비롯해서 뭐 디즈니라든지 뭐 애니메이션, 뭐 스포츠, 뭐 여러 가지 네. 서비스 흑자에도 불구하고 무역 적자를 수십 년간 기록하였습니다. 이 무역 적자가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네. 최근에 2017년부터 대중국 무역 적자가 굉장히 심화가 되었고 이런 부분이 상품 무역 적자의 절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네. 특히 이때쯤 이제 등장한 인물이 이제 트럼프인데 네. 트럼프는 이제 후보자 시절부터 이런 것들을 맹비난했었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좀 부동산 업자로 그쵸, 또 사업가죠. 방송 쪽으로도 네. 굉장히 좀 자신을 포장하고 그 남을 비난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네. 실제로 보면 굉장히 성공한 사업가고 촉이 굉장히 좋은 인물입니다. 네. 특히 트럼프가 가장 주창한 말 중에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본 게 갈등과 분열 그리고 공포를 조장을 하였습니다. 특히 유색인종과 백인과의 갈등, 네. 부가 집중되어 있는 공업도시와 농업도시와의 갈등, 네. 어떻게 보면 PC라고 불리우는 그런 그 다민족주의에 대한 그 공공연한 갈등, 네. 이민족에 대한 배척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교묘하게 조장을 해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됐다고 보는데 네. 트럼프 시절이 특히 강조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후보자 시절부터 중국을 어떻게 규정했냐면 네. 비시장 국가, 비시장 국가요. 예, 영어로 not fair, 공정하지 오. 않다라고 하였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면 조금 좀 과격한 얘기인데 강하게. 예, 네. 이런 걸 활용해서 공정한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야 되고 그 전 대통령인 오바마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유한 제스처를 취했으니까 그쵸. 자신 같은 강한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고 주창을 하였죠.
특히 그 중국의 이러한 그 강한 무역 적자와 함께 네. 중국에서 주창하는 제조 2025, 뭐 이런 그 첨단 산업의 발전, 특히 그 미국 내 시장의 어떻게 보면 직간접적인 침투 등이 네. 국가 안보와 미국 내 산업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불안과 공포와 위험을 자극해서 대통령이 된 트럼프는 네. 이런 것들이 일자리 감소와 불평등의 원인을 어떻게 보면 내부로 찾기보다는 외부로 많이 뿜어냈죠. 네, 특히 네. 이런 부분에서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주창하는 팍스 아메리카, 미국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나 세계 안보가 지켜진다라는 이런 기조관념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뒤로 밀어두고 네. 퍼스트 아메리카를 주장을 하였습니다. 무조건 미국 먼저, 미국 우선, 미국이 네. 우선주의, 미국 땅에서 투자하라 이런 식으로 뉘앙스를 주면서 시장을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미국 중심으로 만들었죠. 그쵸. 네. 이게 뭐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도자 입장에서는 네. 어떻게 좀 타당한 얘기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거기에 중국의 제조 2025가 뭐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눈에 가시였습니다. 그렇죠. 그 치고 달리는 그런 특히 그러니까 중국에서 제조 2025를 하면서 뭐 화웨이나 여러 가지 굴지의 기업들이 성장을 하는데 지적재산권, 특히 특허 침해나 이런 부분이 공공연하게 비일비재하게 맞아요. 진행되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미국 내에서도 어떻게 이거를 조절을 해야 되지, 어떻게 이걸 정리해야 되지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까지 염두에서 이번 미중 무역 협상이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미중 무역 협상의 진행 배경이 이렇게 됐다면 한번 실제 진행 상황을 한번 리스트화해서 같이 보도록 할 네, 텐데 한번 살펴볼게요. 일정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 어떻게 보면 여름부터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그 전에 작년 3월부터 네. 한번 진행된 걸 한번 그 간단하게 멘트로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500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3월이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대미 투자 제한에 따른 행정명령을 서명하였고 그에 따라 중국은 바로 돈육 관련 네. 30억 달러의 미국산 수입품의 보복 관세를 하였습니다. 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3월에 작년 3월에 이런 게 진행이 되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4월에는 그 미국이 이제 통신 장비에 대한 딴지를 걸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통신 장비에 관세 부과를 한다, 25%의 관세 부과를 한다 이런 부분과 함께 4월 4일에는 또 중국에서 대두. 그러니까 네. 트럼프가 지지 기반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백인의 네. 중산층의 그다음에 공장이나 뭐 농업 관련 그쵸. 종사자들이 많기 때문에 네. 대두나 그런 자동차 관련 그런 관세를 중국에서 부과를 하면서 맞불 작전을 놨는데 네. 미국과 중국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미국 같은 경우는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시장이 굉장히 좀 나쁘지 않았습니다.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었고 네네. 그런 면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연준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매파적으로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시장을 조금 더 압박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은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네. 근데 중국은 어떻게 보면 조금씩 그때부터 시장이 좀 안 좋은 부분과 함께 뭐 시진핑에 대한 좀 여러 가지 이슈도 있었고 네. 뭐 정치국에 대한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의 결말은 미국의 승리로 귀결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졌거든요. 그런 면에서 작년 18년, 그러니까 작년 5월에 네. 베이징에서 일단 무역 협상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워싱턴에서 무역 협상이 진행되었죠. 네. 이때는 어떻게 보면 크게 합의가 될 거라고 기대했지만 까보니까 별게 없었습니다. 트럼프가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협상들, 미중 무역 협상이라던가 뭐 북미 정상회담, 네. 그다음에 뭐 일각에서 뭐 하는 뭐 여러 가지 뭐 대외 제스처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정적으로 정하는 거는 국내에서 그 미국 내에서 한정하는 부분이 있고 네. 국외에서 진행하는 부분은 실무단의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 어떻게 보면 좀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네. 협상을 파하던가 아니면 연기하던가 이런 부분이 좀 많았죠. 네네. 그런 부분에서 6월 달에 다시 미중 무역 협상이 베이징에서 진행이 되었고 네. 그게 좀 지지부진하게 되자 트럼프가 바로 6월 초에 협상이 된 걸 그 파기하면서 네. 2천억 달러의 중국산 제품의 관세 부과를 경고를 하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나오는 관세 부과의 어떻게 보면 신호탄이 시초. 될 수가 네. 있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마이크론이라고 그 미국의 마이크론 아시죠? 반도체 대표 기업인데 네,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이제 중국 내 판매 금지를 7월 달에 바로 진행을 하면서 이때 당시에만 해도 맞불 작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네요. 그것과 함께 이제 이때부터 이제 국내 증시가 굉장히 많이 빠졌죠. 어떻게 보면 여름부터 대북 관련 이슈가 좀 많이 사그라들면서 네. 시장의 전체적인 투심이 약화가 되고 시장이 많이 밀리면서 국내 증시가 굉장히 많은 하락세를 보였는데 네.
이런 부분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작년 12월에 어떻게 보면 좀 크나큰 이슈가 있었죠. 네. G20 정상회의에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내용을 향후 90일간 관세 부과를 유예하고 그다음에 협상을 다시 하자. 네, 그쵸. 이러면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시작되나 이런 느낌을 계속해서 지울 수가 없었는데 네네. 이러면서 계속해서 뭐 1월부터 올해 1월부터 미중 무역 협상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네네. 이때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릴 만한 게 미국의 뭐 나스닥, S&P 500, 다우존스 여러 가지 지수가 있지만 나스닥과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찍으면서 맞아요. 거기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최고점을 찍고 막 네. 이러면서 시장이 정말 날라갔죠. 미국 시장이 날아갔습니다. 네. 네, 국내와는 좀 다른 흐름인데 국내도 1월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네. 약한 효과였고 이런 부분에서 자신감을 얻은 트럼프는 조금 더 강하게 나가게 됩니다. 지적재산권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명문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근본적인 대책을 네. 그 중국에서에 대한 행정 그게 아니라 법안에도 네. 귀속시켜라. 그 합의서에 녹였죠. 합의서에 녹여라. 네. 거기에 이 합의서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중국에서 내가 당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압박감을 주었거든요. 이게 지금 워싱턴과 베이징을 오가면서 여러 가지 무역 협상이 2, 3월부터 계속 진행이 되었는데 네.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진행이 더딘 부분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번 며칠 전이었죠. 5월 5일에 이제 네. 트럼프 대통령이 2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 기존에 있었던 관세 부과를 네. 바로 허가를 하였고 이제 3,200억 원 달러의 수입품에 대해서도 네. 25% 추가 관세를 하겠다. 이게 그 며칠 전까지 나온 얘기였죠.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5월 9일부터 5월 10일에 네. 끝났죠. 이제 미중 워싱턴에서 네, 갔죠. 있을 미중 네. 무역 협상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기대감을 없잖아 표현한 바였는데 네. 여기까지 간단하게 이제 쭉 돌이켜 본다면 미중 무역 협상이 지금 진행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네, 네. 여태까지 이어진 부분들이 진행이 된 부분이 많이 없었습니다. 없어요. 싸우기만 한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보면 좀 탁구 치는 느낌으로 그쵸, 핑퐁 그쵸. 핑퐁 이러면서 네. 뭐 관세를 줄게 아니면 뭐 무슨 보복할게. 물건을 줄게 네. 아니면 뭐 명문화를 해라 명문화를 하지 않겠다 네. 이런 식으로 보이면서 미중 간에 어떻게 보면 힘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빨리 끝낼 필요가 없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죠. 빨리 끝낼 필요가 없는 게 이제 트럼프가 내년에 재선을 하기 위해서는 네. 이 미중 무역 협상과 어떻게 보면 북미 정상회담이 가장 큰 카드인데 네. 이것들을 순차적으로 터뜨리고 싶어 할 겁니다. 샴페인을 바로 터뜨리면 파티에 흥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네. 바로 샴페인을 깨기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네네. 보면 지금 진행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느려서 한 가을 겨울쯤에 한번 진행하고 내년 한 여름쯤에 그 북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네네. 북한 쪽으로 어떻게 보면 좀 제스처를 취해주면은 평화와 미국의 번영을 함께한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역사의 길에 재선과도에 앉겠죠. 그렇죠. 네. 재선과도에 원활한 진행을 어떻게 보면 좀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개인적으로 전망하고 있고 중국 입장에서도 비슷합니다. 지금 중국에서도 지금 경제 성장률이 좀 우려가 있었지만 1분기 나온 부분 전망치가 보면은 중국 수뇌부들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굽힐 필요는 없다. 네. 어차피 트럼프도 내년 재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끝내느니 네. 조금 더 협상을 하면서 우리 쪽으로 좀 그거를 진행을 따오자. 거기에 추가적으로 중국에서 그 동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1대1로 네. 프로젝트가 죄송합니다. 서쪽이군요. 서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1대1로 프로젝트가 네, 1대1로 프로젝트. 계속해서 뭐 어떻게 보면 지지부진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국가들과의 조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집중하고 싶은 중국의 역할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중국에서 최근에 나온 부분이 여론을 계속해서 자극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도 마찬가지고 네. 애국심과 어떻게 보면 좀 그 비난의 화살을 다른 쪽으로 전가를 하고 있죠. 네. 국내로 잠깐 돌아와 본다면 내일 있을 이제 버스 파업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있죠. 그러면 버스 파업에 그 해당의 그 버스 파업을 하게 한 원인이 누구인가? 뭐 52 최저임금의 인상인가? 아니면 네. 52시간 그 주 52시간 실행이 부작용인가? 아니면 당정청의 그 협의 부족인가? 네. 아니면 버스 업계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배부르기 위한 술책인가? 어. 노조의 목리인가? 이게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조율이 없는 가운데 네. 너무 빠르게 진행되었고 이걸 뒷수습하려다 보니까 정부가 되레 시작보다 그 상황보다 더 욕을 많이 먹는 경우가 있고 이걸 버스를 이용하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왜 그러지? 전체적인 그 상황을 모른 채
일각에서 불편함을 뉴스에 보이는 좀- 내용으로만 비난을 네. 할 수밖에 없죠. 그쵸. 물론 내일만 하더라도 지금 버스가 뭐 많이 지금 안 나올 거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출근길 대란이 네, 우려되면서 네. 저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네.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게 국내 시장이나 뭐 해외 시장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연준에서 파월 의장의 한마디에 뭐 시장이 출렁거릴 부분도 있었고 그쵸. 그런 부분을 지금 트럼프가 계속해서 주지를 시키면서 지금 최근에 트럼프가 금리 인하까지도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네. 그것들을 일각 예전에 연준 의원들이라면 콧방귀도 끼지 않았지만 지금 최근에 어제 그 미국 시장이 빠진 것을 보면 네. 조금 생각이 달라질 것 같기도 그렇죠. 합니다. 연준 의원 중에 일부 의원들은 또 그런 금리 인하 필요성이 뭐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네네. 식으로 얘기를 한 게 어떻게 보면 좀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미국인들의 입장도 이럴지언데 국내도 좀 어떻게 보면 좀 추가적인 제스처가 필요하지 않나. 네. 국내에도 좀 금리 인하나 아니면 금리 인하는 좀 위험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을 비롯해서 정부 정책의 즉각적인 시행, 뭐 네.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요. 네. 거기에 다시 좀 내용으로 돌아와 본다면 트럼프가 이러한 것들이 지금 미국에서의 추가 관세, 그 네. 기존 관세와 추가 관세에 대한 얘기가 있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협상에서 너무 심하게 당하고 있어서 2020년까지 그러니까 네. 자신이 재선을 실패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고 하는 거가 네. 있죠. 그러면서 이제 내 두 번째 임기가 진행된다면 중국 측은 훨씬 나쁠 것. 그러니까 미리 지금 트럼프가 지금 김칫국을 마시고 있죠. 선포를 하는 거죠. 나는 이제 재선한다. 자신감이 있네요. 왜냐하면 주가가 오르고 네. 시장이 오르고 어떻게 경제 보면 지표도 잘 나오고. 국경 장벽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고 네. 국경 장벽이 따지고 보면 그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나쁠 게 없는 게 그쪽 지역구에 어떻게 보면 대규모 토목공사 네. 소위 말해 때려짓기 때문에 거기에 돈이 쏟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국내 입장도 예전에 4대강 할 때 네. 막 말들은 많았지만 그쵸. 사실 건설업이나 그쪽 지역에만 국한해 본다면 굉장히 좀 호재였기 좋았죠. 때문에 네. 그거는 여야를 가리지 않는 그 경제에는 여야가 없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없잖아 있는 것 같고요. 커들로 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또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네. 미국 경제 너무 좋다. 근데 어제 주식 좀 빠진 거 보고 좀 기분이 좀 그랬겠지만 무역 전쟁을 장기화를 시사를 하였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미국 내 전체적인 그 리더들의 네. 그 상황을 대변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미중 무역 협상에 실무지를 하고 있는 문우신 재무장관이라던가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실무자들은 이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강하게 나가고 있지 않나 네, 이렇게 네.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중국에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중국이 지적재산권을 3월에 구두합의를 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했죠. 근데 이 부분을 문서화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죠. 네. 우리도 뭐 해줄게 이렇게 말은 그냥 건넬 수 하지만, 있지만 이거를 글로 써줄게나 뭐 차용증 써줄게 이런 각서를 식으로 하면 써줄게, 이거 어렵죠. 왜 그래 이런 식으로 네. 되고 있죠. 어제 뉴스를 보니까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네. 지금 막 여러 가지 정책을 하니까 그걸 담당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 문서에 내 이름을 남기면 나중에 이제 다른 정권, 예를 들어 정권이 바뀌던가 그 정권에서 잘못한 것들을 캐기 시작했을 때 내가 오히려 피해받는 게 아닌가 네. 해가지고 막 녹취를 한다던가 다른 사람이 대피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뭐 그 상위급자에게 이걸 서명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뭐 마찬가지입니다. 국내도 중국도 비슷하죠. 네. 지적재산권에 대한 내용은 예전부터 나왔고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중국에서 지적재산권이라고 한다면 지금 최근에 뭐 첨단산업 5G 쪽이라던가 그렇죠. 아니면 반도체 쪽 관련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거를 문서화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중국이 깔고 가는 거가 없잖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네. 트럼프가 힘을 과시한 거라고 국내에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다르게 해석해 보면 중국에서 못하겠다. 누가 못하게 한다고 했겠습니까? 그렇죠. 시진핑이죠. 시진핑이죠. 네, 시진핑이 문제를 좀 일으킨 게 아닌가 이렇게 네.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또 뉴스를 보니까 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홍콩의 사우전스 차이나 포스트라는 신문에서는 네. 중국 공산당 내에서 영향력 있는 온건파 세력들이 미중의 강대강 대치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어떻게 보면 시진핑의 지금의 그 상황을 네. 조금 더 리더십을 좀 흔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는 부분이 네네네. 있고요. 이런 면에서 한번 미국 증시와
중국 증시, 국내 증시를 한번 간단하게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증시가 새우등이 터지고 있는지 터지고 있죠. 네, 그렇죠. 네. 비슷하죠. 아까 한번 미국 살펴보도록 증시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봤으니까 네. 중국 인베스팅닷컴. 증시 볼까요? 네. 저는 두 정권의 싸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권의 야망의 싸움. 그렇죠. 중국 그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조금 독재가 그쵸, 없잖아 그쵸. 있고 계속 하려고 하는. 트럼프도 뭐 비슷한 분위기가 그쵸. 없잖아 있는데 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시장이 이것을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네.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맞아요. 좀 아쉬운 부분이 계속해서 있고요. 네. 시장을 잠깐 본다면 인베스팅닷컴에 접속을 하셨고요. 이게 접속 저희가 오늘 아까 미국 증시를 봤는데 너무 하락이 많아서 그렇죠. 근데 국내 증시는 오히려 또 반등을 하니까 최근에 조정받은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선반영을 했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네네. 어, 근데 중국 증시는 어떨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 시장과 중국 증시도 커플링이 워낙 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비슷비슷한 부분이 없잖아 그쵸. 있죠. 거기에 잠시만요. 네. 자, 이게 전문가님 맘대로 안 되네요. 오늘 뭐든. 그러게 말입니다. 네. 어려운 시장이 이게 네. 사이트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많이들 보시나 봐요. 이렇게 좀 렉 걸린 거 아닌가요? 아니요 이게 이렇게 내려가야 되나요? 되는데 지금 내려가질 지금 않네요. 예, 희한하게 가고 있어서 잠시만요. 중국 증시 너무 보고 싶은데 내려가질 않네요. 네. 좀 어려우니까 잠시만요. 네. 이걸로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네. 다시 다른 방법으로 중국 증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그냥 간단하게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상해와 심천, 홍콩이 상해는 0.23%, 24% 네네. 빠지고 있고 홍콩은 0.77%, 심천은 0.12%. 중국 증시가 예상보다는 조금 더 하락폭을 좀 덜 주고 있는 가운데 네네. 국내 증시 역시도 지금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분봉을 잠깐 보면 분봉으로 볼게요. 10분봉으로 보겠습니다. 장이 시작하고 오늘 같은 경우 장이 시작하고 네. 밀리는 다시 반등하는 모습. 네네. 코스피도 비슷하죠.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다행인 부분이 최근에 시장 조정에서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인 게 없잖아 좀 체크되는 부분이 네. 있고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그나마 지금 최근에 미국 증시의 조정에 대비해서는 좀 네. 덜 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네. 국내 증시나 중국 증시나 좀 선반영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쵸. 국내 증시는 최근에 이렇게 빠진 부분이 없잖아 네. 있었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덜 빠졌죠. 그러다가 어제 빠진 거고 네네. 중국 증시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좀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좀 복구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국내 증시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MSCI 지수 편입으로 중국에 대한 그 비중이 증가됨에 네, 따라서 그쵸. 국내 증시의 외인 이탈이 어떻게 보면 좀 예견이 됐었는데 예상보다는 좀 덜 빠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국내 증시에서 좀 업종이라고 본다면 네. 최근 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금 삼성전자는 지금 0.35%, SK하이닉스가 좀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네요. 1%면 그 국내 시장에서 1%면 지금 최근에 거의 강세죠. 강세죠. 네, 폭등장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다행인 부분을 좀 우습게나마 표현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좀 다행인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에서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은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네네. 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런 것과 이런 것 정도로 정리를 하였는데 이제 중국에서 네. 얘기가 나왔습니다. 6월 1일부터 네. 600억 달러의 그 보복 관세를 하겠다. 그쵸. 퍼센트는 5%에서 25% 정도.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네. 지금 다 보니까 퍼센테이지가 뭐 미국은 10%에서 25% 보복하겠다. 중국은 5에서 25% 하겠다. 네. 25%가 마지노선 같은 기분이 드는데 왜 25%일까요? 퍼센트로 물어볼 수는 몰랐는데 저는 그 품목당 이게 다르거든요. 네네네. 이게 품목당 다른 게 예를 들어 뭐 자동차나 대두나 뭐 자동차에 뭐 몇 프로 10% 붙는 경우가 그쵸. 있고 대두에 뭐 15%가 붙는 경우가 있고 이거는 이제 그 관보나 이런 그 거기에 따라 틀리고요. 네.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지금 6월 1일로 못 박은 부분 전 일정으로 좀 주목을 말씀을 네네. 드려보고 싶습니다. 6월 1일부터. 예, 중국은 6월 1일부터 얘기가 나왔고요. 네. 그 트럼프는 지금 발해가 됐는데 트럼프가 이게 5월 10일부터 네. 5월 10일 00시 기점인가 아마 그쵸. 그럴 텐데 그렇게 발효가 된다면
그게 통과가 되고 배를 통해서 진행이 돼서 날아가서 그쪽에 통관이 되기까지는 3에서 4주 정도 걸린답니다. 오래 그러면 걸리네요. 실제로 그게 관세가 부과가 돼서 딱 적용이 될 때까지는 3주 정도가 시간이 번 거죠. 6월이 넘죠. 지금 그러면 5월 14일이기 때문에 네. 2, 3주 정도 진행이 된다면 6월 1일 거의 날짜가 비슷하죠. 비슷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측의 입장은 5월 안에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쇼부 보자. 서로 약간 강한 전략을 들고 지금 얘기를 하는 네, 것 같아요. 서로 지금 네. 패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쵸, 어느 정도 그쵸. 패는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6월 달까지, 그러니까 5월 정도의 실무적인 회의를 마치고 어느 정도 합의한 지금 얼추 다 나왔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미세한 사인만 하면 예, 된다고 협상만 하면 그러거든요. 그것을 어느 정도 좀 양보를 해보자 네. 내용이 있고 그게 정리가 된다면 실무진의 협상에 따라서 양측이 제시하는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을 좀 한 달 정도 연장을 하고 네. 6월 말에 있을 오사카에 있죠 이제 G20 정상회의에서 네, 네, 미국 네. 트럼프와 시진핑 딱 만났을 때 악수를 하면서 전체 서명을 하고 딱 심하의를 치는 종료를 하는 종료를 하는 이런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지만 네. 그리는 게 어떻게 보면 최선의 저희가 시나리오겠죠. 꿈꾸는 시나리오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중국에서 최근에 여론을 보면 좀 네. 심상치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어제 아까 그 시장을 말씀드릴 때도 애플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쵸. 애플이 한 5% 빠졌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중국 내에서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여론이 굉장히 좀 심화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우리 국내에도 그 IMF가 진행됐을 때 네. 나라 살리기 운동, 금모으기 운동 하면서 애국심을 고취시키면서 했었죠. 함께 싸우자, 힘내자, 이겨내자 이런 걸 했는데 중국도 비슷한 부분이 있거든요. 중국 여론에서는 네. 이 지금의 미중 무역 협상을 어떻게 보면 예전에 그 우리 그 조선 시대, 네. 그러니까 조선 청나라 일본 시대 일제 강점기 때. 시절에서 네. 그 청일 전쟁에서 시모노세키 조약이라고 있습니다. 그 청나라와 일본이 옛날에 한번 제대로 붙어가지고 네. 일본이 이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의 시모노세키라는 그 욕하신 거 아니죠? 아이고, 그런데 그런 곳에서 이제 네. 조약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네. 조약 내용이 이제 조선에 대한 그 관여하지 마라, 뭐 그런 부분과 이제 요동과 대만에 대한 영토를 이양하라, 그리고 충칭, 소주, 항저우 등을 개항하라, 배상금을 돈을 내놔라 이런 식으로 네. 그때 당시에서 중국에서 그 굴욕적인 조약을 하였죠. 그렇네요. 중국이 아편 전쟁과 이런 청일 전쟁을 하면서 중국에 대한 그 분노가 굉장히 심화가 되었는데 네. 그런 부분을 좀 자극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중국 입장도 이해가 갈 만한 게 왜 네. 미국이 우리 그 헌법까지 관여를 하느냐. 관여를 하느냐 네. 이러면서 왜 우리가 그 미국 눈치로 헌법까지 바꿔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들의 입장은 이해를 못할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강하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이게 좀 전망치로 본다면 차후에 미중 무역 협상이 좀 격화가 된다면 네. 미국 내 뭐 아이폰 판매 금지 이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좀그 아이폰 애플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네, 네. 미국에서도 채권을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미국 채권을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좀 최악의 상황은 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아까 제가 간단하게나마 서두에나마 그 6월 말까지의 네. 그 상황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될까? 일단은 지금 중국에서 첫 번째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부 대표와 스티븐 네네. 모노신 재무장관을 또 베이징으로 초청을 하였습니다. 네.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베이징 왔다가 워싱턴 바쁘네요. 왔다가 네. 좀 어떻게 보면 좀 미국 유람과 중국 유람을 하는 하고 게 있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네. 먹방 여행을 하는 게 아닌가 없잖아 보여지고 있는데 네. 이 수많은 회의 속에서 어떠한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된다면 추가 협상이 도출될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 안에 어느 정도의 그 안이 정리가 네. 되고 6월에 그 서명식에서 네. 그 G20 정상회의에서 서명식을 통해서 정상 담판을 한다.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런 것들에서 업종이나 종목별 대응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우리가 미중 무역 협상을 하면 어떠한 업종이 수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미중 무역 협상을 하면 저는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그렇죠. 네. 그게 정답입니다. 네. 시장이 다 빠지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협상이 이렇게 진행되고 파하고 막 대응이 너무 어렵잖아요. 박살날 사실. 경우에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오르는 친구도 있겠지만 빠지는 친구는 또 신나게 빠지거든요. 예, 정말 하락장세보다는 네. 하락장세가 더 심해요. 상승장세보다. 그러니까 종목 고르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하락 장세가 좀 굉장히 위험한 게 예를 네. 들어 오늘 한 3, 4% 빠졌는데 내일 여기서 개파락을 3, 4% 하면은 신용미수에 그쵸. 걸린 분들은 그냥 반대 매매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네. 거기서 개파락을 또 하거든요. 뭐 나중에 차후에 복구는 되겠지만 오래 계좌는 걸리죠. 밀리는 이 네. 아쉬운 상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대다수의 약세장에서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추천드릴 만한 것은 세 가지 정도입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기존에 갖고 계신 종목군을 한번 선별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기존에 갖고 계신 종목이 지금의 시장에서 버티고 있는지, 잘 버티고 있는지, 그렇죠. 견조한지. 대다수의 종목이 많이 밀릴 텐데 그쵸. 몇몇 종목군은 밀리지 않는 모습, 마이너스 2, 3% 갔다가 좀 밑꼬리 달리면서 한 1, 2% 아니면 마이너스 0.5% 이렇게 좀 지금 이 정도면 굉장히 잘 버티고 있는 거죠. 회복되는 사실은. 그런 네.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 그 이유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업황 최선호주나 대장주 네. 그리고 실적이나 수급이 양호한 주식. 지금 최근에 기관 매수세가 좀 돋보이는 주식들을 함께 보실 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좀 모멘텀이 있는 주식들. 최근에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넥슨 메가. 네. 넥슨 지금 지- 기사가 떴더라고요. 넥슨 GT나 넥게임즈 같은 게 어제 상한가를 갔는데 네. 오늘 또 연기가 나오니까 그쵸. 또 그만큼 또 빠지는 부분. 빠졌습니다. 모멘텀이 있는 주식은 모멘텀에 대해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네.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또 자율주행. 최근에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또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또 안 오른 친구들도 있긴 하지만 오른 애들이 더 오르기 때문에 그쵸. 그런 부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상화폐. 가상화폐. 지금 주가가 안 좋고 시장이 안 좋으니까 또 가지아 열풍이 또 불었습니다. 네네. 비트코인이 8,000달러를 돌파를 하면서 네. 국내 기준으로 한 900만 원 정도.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시작인 게 없잖아 있긴 한데 네네. 개인적으로는 좀 이오스를 갖고 있습니다만 이오스나 뭐 여러 가지 그 가상화폐 코인들을 쭉 네. 돌이켜 본다면 굉장히 많은 조정 폭에서 지금 이제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이제야 그렇죠. 시장이 안 좋아져 가상화폐 시장이. 가상화폐 시장이 좀 좋아진 부분도 있고요. 네. 주식시장이 안 좋아진 부분도 있고 지금 최근에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뭐 땅이나 부동산도 좀 안 좋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이쪽으로. 그리고 또 가상화폐 쪽 이슈도 있습니다. 네. 반감기 관련 이슈로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슈도 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함께 모여지면서 가상화폐 쪽에 지금 강한 모멘텀을 주였고 가상화폐 관련주라고 불리는 뭐 우리기술 투자나 네. SBI 인베스트먼트, 뭐 대창 그런 종목들. 네. 그리고 예전에 그리핀 관련주라고 있었죠. 있었죠. 그리핀 관련주. 신소재. 네. 예, 그래서 뭐 그런 친구들로 예전에 뭐 국일 신동이 네. 급등을 하였다가 지금 급락을 하였고 최근엔 대창이라는 종목이 좀 오르내리고 있죠. 한번 차트 네. 잠깐 볼까요? 차트를 한번 볼까요? 국일 제지였군요. 국일 제지요. 죄송합니다. 네. 차트만 봐도 알겠죠. 굉장히 많이 밀렸고 네네. 오늘도 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 위험 정도. 상승폭을 반납하고 네,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반납을 하였는데 근데 또 밑꼬리가 달리면서 올라오니까 이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위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차트 지지선 지켜주네. 근데 그 다음에 또 빵 더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관심이 비슷한 친구 다른 친구 또 뭐 있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최근에 보는 게 이제 대창이라는 친구가 창 있어요. 한번 볼게요. 네, 정말 이것도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네. 어떻게 보면 좀 이런 친구들을 추천드리긴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 있는 주식들은 함께 보시기보다는 개인적으로 빠르게 대응을 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있고요. 네. 앞서 좀 말씀해주신 종목들 저희가 또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우리기술 투자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가상화폐 관련이라면 네. 이제 우리기술 투자. 차트를 눈으로 직접 보는 거랑 네, 얘기 그렇죠. 듣는 건 좀 다르기 때문에 차트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찍고 내려오고 네. 있고요. 최근에 며칠 사이에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렇네요. 거의 한 20-30% 올랐는데 이게 비슷한 친구가 이제 비덴트. 네. 비덴트는 이제 죽어놨다가 이제 조금씩 찍고 올라오고 네네네. 있는데 이렇게만 볼까요? 올라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검타법이라고 검으로 칼 두 자루가 있죠. 네.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기술 투자 SBI 인베스트먼트. 네. SBI 인베스트먼트. 이 친구도 좀 볼게요.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네요. 다행히 밀리지 않는 부분은 비트코인 시세가 지금 꺾이지 않는 게 큰 이유가 될 수 있겠고요. 네네. 관련된 투자를 이 친구들로 하기보다는 오히려 코인 투자를 하시기를 개인적으로 좀 오히려 추천을 드리고 있고 이 네네. 종목이라고 한다면 실적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수급적인 부분, 시가총액에 대한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이 네.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말씀을 드릴 만한 업황 같은 경우는 지금 에스코 에스코. 한 지금 나오기 전에 한 수십 번 얘기한 것 네,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아마케 관련 네, 5월 네. 말에 있죠. 이게 지금 내일에서 내일 모레 정도에 참여 기업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제약 바이오 기업들, 최근에 뭐 플랫폼 관련 기업들, 네. 뭐 ABL 바이오나 유틸렉스, 파맵신 뭐 이런 친구들 차트랑 함께 볼까요? 네, 워낙 제약 바이오가 좀 좋지 못했어요, 흐름이 네. 최근에. 근데 이런 모멘텀이 있으면 또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차트 함께 볼게요. 그렇죠. 신약 관련 뭐 기술 이전 플랫폼으로 유명했던 ABL 바이오가 최근에 많이 조정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사실은 네. 그 최근에 급등한 것에 비해서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약한 흐름을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 밀리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부분 예, 가장 최선호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네. 파맵신도 파맵신 볼게요. 타니비루맵이라는 가장 그 굉장히 좋은 그 파이프라인을 의약 하고 있죠. 파이프라인이 네. 있긴 하지만 최근에 밀렸다가 지금 조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같은 장에서도 좀 갭을 보였다가 다시 갭이 한 좀. 6%까지 있었는데 이걸 네. 먹고 올라온 부분이 아직까지 저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유틸렉스도 있죠. 딜렉스 볼게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이 친구나 파메신이나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게 슬금슬금 밀리면서 투자자분들을 굉장히 좀 마음 아프게 하는데 개인적으로 제약바이오 업황에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 가장 큰 이슈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좀 의미 있는 반등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7% 정도 지금 등락률로 본다면 힘이 좀 있네요. 한 13%까지 오르면서 최근에 지금 강한 조정을 어떻게 보면 네.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악재가 때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악재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달라질 네. 수 있겠죠. 거기에 좀 추가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네. 갖고 있는 캐파에 대한 그 가능성 이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추가적으로 이제는 저점이다. 이제는 저평가다라는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겠고요. 네네. 거기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만한 업황 같은 경우는 이 정도의 이제 5G 정도입니다. 5G. 뭐 요즘에 뜨겁죠. 5G는 개인적으로는 한 종목, 두 종목 꼭 갖고 가야 된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네. 최근에 조정에서 5G의 지금 차트를 함께 보시면서 네, 차트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장주라고 한다면 서진 시스템입니다. 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조정 줬어? 라고 물을 만한 줬어. 시장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역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이솔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최고가를 찍고 있죠. 잘 버티네요. 이노와이어리스 또 지금 최근에 밀리고 있지만 시장 대비해서는 네, 괜찮습니다. 굉장히 견고한 흐름입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좀 급등을 줬다가 이게 그나마 조정을 받고 있는 와이솔 와이솔. 이런 친구들도 오늘 좀 의미 있는 반등을 보여주면서 네. 어떻게 보면 5G가 아직은 좀 개발 단계이긴 하지만 그나마 계속 봐야 될 업황이 아닌가. 그리고 RFHRC도 있죠. 네. 이 친구도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시장이 있습니다. 좋으면 정말 더 좋을 것 같은데. 시장이 좋으면 정말 그렇죠. 오늘도 너무나 기특한 차트를 보여주고 있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위기감이 있을 때 시장 대비해서 밀리지 않는 종목이 일단 첫 번째고요. 네. 오히려 상승하는 친구들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네. 거기에 추가적으로 뭐 전기차나 그 ESS 쪽으로 네네. 굉장히 낙폭과돼 있었던 종목들 거기에 추가적으로 아모 차트가 다시 나왔습니다. 네. 아모 그린텍이라고 예전에 말씀드린 종목 있죠. 네네. 그런 친구가 지금 최근에 저점 찍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네. 좀 추세라고 말씀드리긴 좀 덜한데 이제 시작되는 ESS, 5G, 뭐 4차 산업 쪽으로 좀 모멘텀이 있는 친구라고 네. 볼 수도 있겠고요. 반도체 쪽이라고 한다면 최근에 드림텍의 상승세가 굉장하죠. 드림텍이요. 오. 권리락이나 뭐 이런 거 찍고 정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으니까 네. 오늘만 하더라도 정말 27% 찍고 진짜, 지금 16% 네.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네네. 근데 소름 돋는 건 이래도 시가총액이 3천억 원입니다. 아직까지도 저가라고 생각하면 저가라고 볼 수도 네네네. 있겠지만 한번 이런 부분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지금 시스템 반도체 친구들 중에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많이 밀렸지만 아직까지도 좋은 흐름 계속해서 있습니다. 뭐 테스나 원익 IPS, KC텍 이런 친구들이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 관련주, 네.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 그다음에 5G 쪽, 그다음에 음. OLED 쪽은 어떻게 보면 좀 관심 있게 주력주로 가져가 네, 보시길 네. 권장드리고 네. 이거는 제가 매주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지금 최근 이슈에 맞는 투자는 굉장히 빠르게 넥슨 매각이라던가 아니면 네. 그래핀이라던가 가상화폐나 뭐 이런 친구들 그래핀 관련주라고 하면서 추가로 말씀드릴 만한 게 이 그래핀 기술이라고 하는 게 네.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원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고요. 네. 9길 신동이었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올해 1월에 이런 것들에 관해서 업황 설명회까지 했어요. 근데 잠깐 차트를 한번 보면은 네,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잘 휘어지고 전달률이 굉장히 높은 신소재로 알려져 있었는데 예전부터 좀 주목을 크게 받진 못했군요. 예전에. 업황 대비해서 업황 자체가 그 예전에 그 수소차 말씀드릴 때랑 비슷하게 네. 시가총액 자체가 굉장히 낮았고 네. 업황이라고 할 게 없었습니다. 사실은 솔직히 얘기해서 네. 이게 지금 차트로 보시면 1월 요 부분이었거든요. 요 부분에 기업에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러고 네. 한번 뛰었어요. 2월 초에 한번 뛰었었죠. 네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국일신동의 죄송합니다. 국일제지였죠. 독일 제지. 죄송합니다. 뜨지도 않았네요. 1월쯤에 이 회사가 IR을 통해서 이 회사가 자회사를 하였고 자회사가 그래핀 기술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지금 기술료가 인정받고 있다. 네. 사람들이 이때는 콧방귀 듣지 않았습니다. 1,000원이었거든요. 이때. 1월 효과 아시죠? 알죠. 1월 효과 내내 이 친구들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렇네요. 뭐 이렇게 보면 올랐죠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급등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허허 이렇게 네, 얘기할 수가 그렇네요. 있겠고요. 이걸 보면은 미동이 시작도 안 없네요. 했죠. 예. 네. 불과 1,000원인 친구가 5,000원까지 5배가 뛰면서 진짜 정말 많이, 급등세를 네. 보여. 이런 것들은 소위 말해 테마주죠. 그렇죠. 들어가기 정말 어렵고 이걸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첫 타임이나 두 번째 타임에 나올 것 같긴 한데 네. 추세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인 부분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약세장 속에서 이렇게 주목받는 주식들을 매수할 필요도 있고 본인이 갖고 계신 주식들에 대해서는 일부 손절이나 비중 축소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네. 시장이 밀릴 때 같이 밀리는 친구들, 오히려 더 밀리는 친구들은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손절매나 비중 축소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관점을 인지하시면서 네. 종목 대응 하시기 부탁드리겠고 네. 빠른 대응과 선취매 어느 게 맞는 건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빠른 대응과 선침에는 굉장히 같은 말 아닐까요? 그러니까 내 종목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한다. 네. 아니면 이슈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한다. 음. 빠르게 대응한다는 건 매수도 있지만 매도도 있죠. 그렇죠. 근데 선취매는 어떻게 보면 좀 모아간다는 개념입니다.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 이 종목이 떨어지더라도 나는 버틸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 리츠나 배당주를 투자를 하는데 네네. 이 친구들은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배당주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종목군에 대해서는 떨어지면 오히려 더 땡큐라는 마인드로 네. 시장을 임한다면 그런 종목을 찾는다면 시장이 밀리더라도 거리낄 게 없죠. 그쵸. 물론 올라갈 때는 좀 덜 올라가서 좀 그 기분이 좀 안 좋긴 네. 하지만 그러한 포트도 따로 있고 다른 포트도 있고 네. 이렇게 비중을 좀 나눠서 대응하신다면 열받을 때는 그쪽 포트를 보지 마시고 네. 이쪽 포트만 집중을 하시면서 좀 멘탈 관리를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관련주나 이런 부분 관해서는 지금 미중 무역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로스웰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중국 관련 이슈가 있었던 친구들 네. 조금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뭐 판타지오 같은 그룹 아시나요? 판타지오?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헬로우 비너스나 서강준 네. 그 친구 소속사인데 아, 그 기업이 중국계 기업이거든요. 그래요? 네, 중국계 기업이 투자를 해서 대주주가 됐는데 그 네. 중국계 모기업이 파산을 했다는 소식이 없잖아 있습니다. 네. 뭐 어떻게 될지 부분도. 모르겠지만 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중국 관련 주식은 그런 부분이 좀 위험할 수 있고 음. 뭐 예전에 차이나 그레이트나 이런 친구들 거래 정지된 거 기억나시죠? 이런 것들을 좀 조심히 투자하시길 부탁드리겠고 네. 수급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 있습니다. 아까 그래핀 관련주 말씀드렸다시피 위아래 급등이 굉장히 좀 걷잡을 수가 없고요. 네. 주유소 관련주들 예를 들어 흥구석유 같은 경우는 어느 날은 급등해서 한 15% 올라갔다가 어느 날은 급락해서 한 15% 빠지는 네. 정말 도깨비 같은 주식이기 때문에 그 빠른 대응이 어려우시다면 아예 쳐다보지도 마르시기를 네.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좀 어렵긴 하지만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좀 반등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첫 번째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주식을 하다 보면 1년 하면 한 달 정도 급등을 좀 맛보거든요. 나머지는 조정 아니면 보합이기 네. 때문에 시장이 낙폭을 하더라도 오히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좋은 종목을 계속해서 관점을 견지하시면서 네. 좋은 종목을 보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지금 주식을 쌀 때 매집하고 지금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있을 썸머 랠리나 윈터 랠리를 좀 기대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항상 좀 멘탈 관리 잘 하시고 성투하시길 빌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최현우 전문가님과 함께 미중 무역 협상의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도 폭넓게 봤고요. 지금 이런 시장 속에서 수익이 날 수 있는 수혜주들도 함께 찾아봤습니다. 자, 말씀 잘 들어봤고요.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오감만족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종목 상담 접수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릴게요. 카카오 플러스 친구 오감만족을 친구 추가해 주시고요. 고민 종목, 매수가와 비중, 마지막으로 매수일까지 이렇게 4가지 남겨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감만족의 오는 숫자 5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 더 이상의 낙폭이 커지지 않길 바라면서 계속해서 주목하시고 대응을 하셔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슬기로운 투자 생활은 ITBC와 함께 ITBC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